오늘은요, 엄마의 말습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엄마의 말습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싸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자. 우리 시에리에도 자매고, 지우, 찬우는 형제고, 우리 아인이하고 윤재는 남매고, 소준이하고 준서는 또 형제고. 이렇게 오늘 지금 4분 들어오셨는데 4분 다 자녀가 2명씩이에요. 자, 아이들의 싸움 공감하시죠? 자, 과연 우리는 이 아이들의 싸움에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엄마의 감정 노동으로 삼을 것인지. 세빈이 엄마 오셨어요. 우리 세영이 세빈이 엄마는 또 남매고, 그래서 우리 2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녀들의 싸움, 아이들의 싸움 격하게 공감하실 건데요. 이 아이들의 싸움이 그냥 싸움이 되어서 정말 엄마의 감정,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감정을 많이 격하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문제 해결력의 기회가 될 것인지는 서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태희 엄마 오셨는데요. 태희 엄마는 또 우리 재학이 재현이는 또 이렇게 연령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또 형제고, 태희는 좀 연령 차이가 나서 이렇게 3명의 싸움은 안 되겠지만 또 2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또 아이들의 싸움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싸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자. 아침에 눈만 뜨면 싸우는 형제를 둔 엄마입니다. 형제이다 보니까 좀 격하게 싸우겠네요. 그냥 싸우게 두자니 위험하고, 말리다 보면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잘못했대 라고 형제의 원망을 듣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억울하고요. 싸움을 중재하려고 하면 서로 일러 바치는 바람에 더 시끄럽기만 하고, 기껏 서로 사과를 해놓고는 뭐가 억울한지 또 싸울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싸움을 잘 중재하는 현명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7살, 8살, 연년생입니다. 와, 정말 격하게 싸울 시기일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싸움을 대하는 엄마의 자세.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한다. 맞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죠. 아유, 그만 놔둬라. 다 싸우면서 크는 거다. 우리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형제 자매의 싸움은 전형적인 갈등의 유형이다. 사실 예전에는 엄마가 아이들의 싸움에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싸우는 아이들에게 꾸중을 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아이 키우기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거나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싸우지 않을까로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 세대 말씀이겠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냐 하면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들의 싸움이 크게 중요한 부모의 어떤 관심 분야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더 이상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는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 시간에 특히나 올해는 같이 있는 이 밀집도, 이 시간 밀집도, 공간의 밀집도, 그 다음에 시간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야 잘 키우는 것 같다. 그래야 엄마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아이들이 좀 조용하게 잘 놀면 우리가 어때요? 가정에서 이렇게 있을 때 좀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어때요? 계속 크게 예민하게 내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싸움에 대한 엄마의 솔직한 마음을 현장에서 들어봤다. 아이들이 막상 격하게 싸우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엄마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엄마로서 무능감에 빠져요. 아이들이 진짜 정말로 미워요. 성격을 버린 이유가 아이들 싸움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의 성격을 버린 이유가 아이들의 싸움 때문에, 원래는 나는 참 정말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워낙 쟤들이 많이 싸우니까 내 성격을 버린 것 같아요. 형제는 전생에 원수가 만났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남한테는 양보하면서 왜 동생한테만 양보를 안 하는지 큰아이가 정말 미울 때가 많아요. 하나는 외롭다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외동인 집이 너무 부러워요. 지금 오늘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 둘 이상이신데 어때요? 하나만 낳을 걸 하고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 아 진짜 대답이 첫 스피드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하나인 가정은 보니까 조용하긴 해요. 그치만 엄마와 아빠가 항상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게 또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의 말씀이 그래도 둘은 떼야지 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싸움을 해결하는 일이 절박한 육아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맞죠? 우리가 아이에게 뭘 해줘야지 하다 막상 집에 딱 오면 아이들과 함께 만나면 둘이서 아니면 셋이서 이렇게 싸우는 현장을 목격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죠? 아이들의 싸움에 지치는 상황도 억울한데 그 싸움에 말려들어서 원망을 듣는 엄마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참 큰아이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리고 작은아이 편을 들 수도 없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아이 기죽을까봐 그래도 큰아이 위주로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둘째 셋째가 너무 예쁘니까 또 어때요? 자꾸 큰아이를 나무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 둘째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야단 맞을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적당히 눈치껏 보고 싹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둘째예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빨리 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금 엄마한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싸움에 말려들어 원망을 듣는 엄마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설령 자신이 잘못했더라도 신락같이 믿고 있었던 엄마로부터 내가 잘못했잖아 라고 추궁을 당하면 큰 소리 치고 악을 쓰며 운다. 엄마는 이런 말을 되도록 삼가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엄마가 알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엄마가 미처 눈치 못 채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나중에 결말에 뭔가 피해를 본 아이에게 그 입장에서 부모가 대변해 주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잖아. 잘못해놓고 왜 내가 울고 그래? 엄마야말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맞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평소에 또 엄마들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뭔가 할 거리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아이들 행동을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일어났던 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큰 소리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격하게 하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엄마야말로 정말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아이도 잘못을 알아서 우는 것이다. 물론 억울한 경우에도 울 수 있다. 더 혼날까봐 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마의 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요, 엄마가 큰 호흡, 우리 몇 번 하자 그랬죠? 3번. 이렇게 3번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하고 싶지만 참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엄마의 잣대로 잘잘못을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 엄마가 함부로 중재하면 중단되었던 아이들의 싸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시작된다. 둘 다 불만족스럽고 억울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 속 형제의 경우 아이가 이미 싸움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답을 말했다. 어떻게? 엄마는 맨날 왜 나한테만 잘못했대?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왜 엄마는 나한테만 잘못했대? 라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 일단은 내 이야기도 좀 들어봐. 라는 아이의 숨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아이의 말 속에 싸움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답을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엄마가 취해야 할 태도가 나온다. 엄마는 판사가 아니다. 엄마가 판결을 내리려면 이래저래 불공평할 확률이 높다. 엄마의 신뢰도만 떨어질 뿐이다. 아이들만이 문제를 알고 아이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엄마가 해결해 주려고 애쓰다가 불만을 듣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싸우는 형제를 보면 소리치지 말고 나직하게 부른다. 만약 몸싸움을 한다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른 떼놓아야 된다. 그리고 다 함께 한자리에 앉아 잠시 만 후 숨을 고른 후 어떻게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아까 여기 밑에 보면 엄마가 판결을 내리면 이래저래 불공평한 확률이 높다. 엄마의 신뢰도만 떨어질 뿐이다. 엄마가 판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뭐 변호사나 그 검사가 판결을 내릴 때도 굉장히 많은 법령과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 엄마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앉아서 숨 고르기를 한 후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어떻게? 누가 먼저 말할래? 과연 아이들이 막 싸우는 상황에서 몸으로 싸우는 상황에서 이렇게 떼놓고 우리가 누가 먼저 말할래? 이런 말이 나오는 감정 조절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이들은 서로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이때 분명히 알려준다. 상대방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만 해야 해.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만 하라고 주문하면 상대방을 원망하는 말이 줄어든다. 내가 억울한 거, 그리고 내가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엄마가 지금 주문을 하는 겁니다. 탓하는 말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지를 피력할 것이다. 자, 형제들의 싸움 속에서 선생님 이 글을 제가 잘 듣다 보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중재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면 저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감정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저는 판사였습니다. 내 감정이, 보세요. 내 감정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누가 먼저 말할래? 라는 이 말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아이의 싸움이 발단이 되었지만 그 중간에 판사 역할을 했던 엄마가 자, 불이 잘 붙으려고 불씨가 이렇게 붙을 때 내가 거기다 뭘 했다고요? 기름을 확
끼얹었더니 불씨가 어떻게 됐겠어요? 확 다 올랐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서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때? 시도해보면 알겠지만 생각 이상이다. 엄마의 중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말하면서 스스로 깨닫는다. 자, 엄마도요, 우리도 항상 올바른 어떤 상황에 맞춰서 올바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떤 부당한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먼저 이만큼 올라와요. 나의 어떤 불편한 마음, 나의 어떤 억울한 마음이 먼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이야기하게 돼요? 나의 어떤 불편한 마음, 나의 억울한 마음부터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은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때요? 내가 이런 거는 또 뭔가 잘못됐네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막 이렇게 내 어떤 억울한 것만 자꾸 이렇게 누가 나한테 니 그거 잘못했잖아, 네가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라는 어떤 말을 나에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나의 행동은 그런 게 잘못됐고 이런 마음은 내가 조금 억울한 마음이고 이런 거는 내가 조금 고쳐야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할 틈이 있어요? 여유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감정적인 어떤 영역이 굉장히 크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마의 시선, 엄마의 말투, 엄마의 이런 말의 어떤 색깔들을 가지고 이미 내가 감정적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이만큼 억울했는데 정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불씨가 살살 둘이서 이제 타오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엄마의 그 한마디가 확 기름을 끼얹었을 때 이 불이 어떻게 되게, 불씨가 어떻게 확 타오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할 말을 다 했으면 엄마가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엄마가 해결해 줘야 할까? 이제 엄마가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한 발짝 물러설 차례다.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다. 문제를 끄집어내어 잘잘못을 확인해 해결할 것이다. 아이들끼리 해결했으면 그 결과를 엄마한테 말해달라고 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둘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미소만 살짝 머금고 말하면 그만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상황을 이 시간들이 쭉 오래 소요되겠죠. 그걸 견딜 수 있으세요? 내가 지금 저 할 일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지 않아요? 내 이 마음속에 이렇게 확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맞죠? 이걸 빨리 종료하고 그 다음에 각자 좀 알아서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앉아가지고 숨 고르고 또 누가 먼저 말할래 해서 말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말만 해야 돼, 상대방의 이야기는 하지마 해가지고 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너희 둘이서 해결해 볼래? 라고 또 시간을 주고. 근데 그렇게 잘 아이들이 둘이서 해결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둘이 와서 이야기하면 엄마는 미소만 살짝 먹고 말하면 그만이다. 여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런 상황들과 이런 시간들을 만나야지만 이 마지막 단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고마워, 엄마는 너희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고 믿었어. 방금 우리가 앞에 쭉 읽으면서 했던 이 상황들을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뗄 때 10,000번 이상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 주신다면 아이는 충분히 아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많은 상황들이
곧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운다고요? 내 마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다. 빨리빨리 이거 그만하고, 너 이거 숙제하고,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 하고. 자, 여기로 자꾸 아이들을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할 거 이만큼 쌓여 있으면 정말 오늘 이거 조금 못하더라도 이 단계를 그치고 지나고 가야지만 다음에 정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이 진짜 해야 될 것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엄마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빨리 이거를 종료하고 싶어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너 형아한테 미안하다 그래. 그리고 형아는 동생한테 이렇게 한 건 미안하다 그래. 엄마가 판사가 돼가지고 엄마가 다 판단하고 빨리 종료하면 내일 또 그 상황이 벌어져서 어때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엄마는 평소에 아이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며 아이들이 각각 충만한 사랑을 느끼도록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각자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면서 내가 아이의 어떤 상황과 아이의 어떤 마음을 뭘 해준다고요? 궁금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어떤 단정된 어떤 말보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라든지 사회에 나와서 그리고 내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준비한 책이 질문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싸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앉아서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내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이 시간을 갖는다면 아이들의 싸움은 정말 나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싸움을 잘 중재하는 현명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은 티격태격하며 자라기 때문에 집안이 늘 평화롭기는 어렵다. 대나무의 마디가 성장의 증거인 것처럼 서로 건강한 생각을 주장하다가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을 나누는 기술이 미숙해서 다툴 수도 있다. 엄마가 중재하는 말에 따라 형제 자매의 싸움은 대나무의 성장 마디가 될 수 있고 고목에 생긴 상처처럼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상처가 아물어서 한 마디가 생기고 그 마디를 또 지탱해서 또 새로운 마디가 자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아이는 그냥 쭉 자라게 만들고 엄마가 중간중간에 흠집을 내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나무가 아니고 나중에는 결국은 썩은 고목에 생긴 상처처럼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고 빨리 이것을 모면해야지가 아니라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 내가 조금 멍 때리는 시간이라든지 조금 나만의 어떤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어떻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 하루가 이렇게 되다 보면 내 감정이 고갈되고 또 충전되지 않고 가뭄이 있는 땅처럼 쭉쭉쭉 갈라져 가지고 무얼 갖다 꽂아도 전혀 자라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다 큰 형제가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피까지 보이는 심각한 싸움이다. 엄마가 둘을 말리려다가 바닥에 미끄러진다. 형제는 엄마를 치다니 하고 서로를 탓하며 더 격분한다. 여기서 과연 엄마는 어떤 말을 했을까? 둘 다 조용히 해! 라고 했을까? 아니면 시끄러워! 싸우지 마! 라고 했을까? 혹은 아예 바닥에서도 일어나지 못할 만큼 절망해 말문이 막혀버렸을까?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실수로 미끄러진 거야. 언젠가 EBS 라이브 토크 부모의 뜨거운 형제들에 출연했던 형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삼형제를 둔 방송인 패널의 형제 갈등 고민을 비롯해
수많은 엄마들의 고민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했다. 육아서를 필두로 여러 가지 매체의 형제간의 갈등에 대한 현명한 해결 방법이 넘쳐난다고 해도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을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엄마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는 싸울 수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신체 싸움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떼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늘 개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관심을 보이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상황이 강화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관심이 답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면 이러지 말랬지 라는 말로 이런다고 단정 짓지 말고 잘 들어주든지 아니면 둘이 해결해 라고 말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관심이 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도 공정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첫째가 예쁘면 꿀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둘째가 예쁘면 또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내 감정이 좀 상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아이에게 대하고 또 이 아이가 좀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아이를 대할 때는 어때요? 이래도 좀 예쁘고 저래도 예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아이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관심이 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엇도 표정도 공정해야 한다. 하나의 이야기만 너그러운 표정으로 들으면 공평치 않은 태도다. 엄마가 본 것이 다는 아니다. 맞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의 상황이나 행동이나 말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지 라는 편견으로 대하면 아이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억울할 수밖에 없다. 억울한 아이는 불만이 많고 적대적으로 변한다. 늘 어때요? 늘 어때? 이렇게 뾰족뾰족 서 있기 때문에 다가오면 어떻게 찌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싸울 태세를 갖춘 공격적인 아이가 되는 것이다. 엄마는 평소에 두 아이를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관찰해야 한다. 정말 관찰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왜 지금 저런 상황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엄마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아이를 모른다면 어때요? 내 감정으로 아이를 다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형제자매를 키우며 갈등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보통 첫째 아이를 키우고 둘째 아이를 키웠을 때 물론 첫째 아이가 조금 더 육아하기 편한 아이도 있을 거고 둘째 아이가 편한 아이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어떤 내가 편한 기준을 가지고 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어떤 편견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에는 늘 비교의식이 있죠. 맞죠? 자신들의 눈에도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내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알아요. 나 그거 못한다고. 근데 꼬집어가지고 무슨 상황이 생기면 엄마가 그거를 긁어 부스럼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자신들의 눈에도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명확히 보여요. 아이들 눈에도. 엄마는 형 좀 닮아라, 동생 좀 봐라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비교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키우고 상처를 받으며 성장한다.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근심 걱정은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걱정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걱정을 문제 상황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엄마 스스로도 어떻게 풀 것인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을 근심한다고 해서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별거 아닌 일로 싸운다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여기면 그만이다. 둘이서 막 싸우고 있으면 책상 위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둘이서 또 오늘 풀어야 될 새로운 문제를 만났네 라고 엄마가 생각 전환을 하신다라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책상 위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 책을 보면서 하는 공부, 뭔가 이렇게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저 둘이서 풀어야 될 문제 상황을 만났구나 라고 엄마 마음에서 생각하신다면 어때요? 날이 선 내 감정이 조금 편안한 감정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육아는 짜증을 내거나 너무 비장하면 어때요? 엄마도 아이도 모두 힘들어져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야지, 엄마가 해줘야지라는 이런 마음, 내 몸에 힘이 들어가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지치고 빨리 부러지기 쉬워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비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나도 그게 쟤들이 지금 하는 어떤 행동이 이런 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아이들에게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다. 엄마가 먼저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그만 싸워. 너희들이 싸우면 엄마 마음이 아파. 둘이 먼저 이야기 나누고 결과를 말해줄래?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자, 보세요. 206페이지에 3분의 1 지점에 내가 뭘 잘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잖아. 잘못해놓고 왜 내가 울고 그래? 라는 말과 210페이지 마지막에 그만 싸워. 너희들이 싸우면 엄마 마음이 아파. 둘이 먼저 이야기 나누고 엄마한테 결과를 말해줄래?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이들이 느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여기에서 엄마의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느껴지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라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문제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책을 열심히 본다든지 아니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뭔가를 학습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엄마가 조금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형제들지간의 문제 상황도 지금 이 아이들이 풀어야 될 문제 상황을 만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까? 그런데 내 감정을 한번 전달해주자. 그만 싸워. 너희들이 싸우면 엄마 마음이 아파. 둘이 먼저 이야기 나누고 결과를 말해줄래?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그 상황조차도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푸는 상황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신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구체적 메시지를 자제한 기생충. 기생충 영화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해석을 많이 쏟아놓는 영화 작품이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사람의 의미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정말 세계 각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숨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영화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싸움, 아이들끼리의 어떤 싸움을 내가 나서서 이거는 이래라는 판사의 역할을 한다면 아이들은
다양한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 영화는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우리 그 영화 보세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보면 어떤 상황인지 대사가 많은 영화들은 그리고 이렇게 이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 영화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화 시장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고리, 대사나 이런 것들도 또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는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주는 영화가 관객이 많은 영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어떤 세상이 이렇게 입체적인데, 그리고 아이들 마음도 이렇게 입체적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여기 앞에 있는 이 단편만 보고 너는 이래서 이래라고 하면 엄마는 아이가 펼칠 수 있는 윗면, 옆면, 밑면, 뒷면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말, 엄마의 마음이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아이가 그 상황조차도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싸움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자라고 오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내일